대부분 이유를 잘 몰라요. 환자분들은. 저는 알겠는데 환자분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일시적인 문제겠지. 뭐 환자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서울역 연세공감의원 원장 남준규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영상을 찍는 건데요. 새로운 신입 직원을 뽑으면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우리 병원 어떻게 치료하는 병원이다. 환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이해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실천을 좀 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서 이 브랜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시면 이유 없이 특정 부위가 아파서 오는 환자분들 대부분이죠. 대부분 이유를 잘 몰라요. 환자분들은. 저는 알겠는데 환자분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이유 없이 아파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운동들을 하면 몸에 도움이 된다 등 거를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길지만 따라와 주세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안 아픈데 왜 아프지? 뭐 생각해봤죠. 다치지 않았는데 왜 아플까? 일시적인 문제겠지. 뭐 환자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요런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느끼고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통증의 원인은 염증의 결과물이 이제 통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근데 다치지 않았는데 왜 염증이 생겼을까? 그거는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 왜 잘못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물건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다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다치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로 예를 들면 자동차 이제 휠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When your vehicle is out of alignment, three basic problems may occur: irregular tire wear, handling problems, and a crooked steering wheel. A common indicator of misalignment is irregular tire wear, which may lead to a significantly shortened tire life. Another indication of misalignment is a pull to one side or the other.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축이 잘 맞으면 타이어 폄하모가 잘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축이 안 맞다. 아까 이게 이제 축이 안 맞는 거죠. 축이 안 맞으면 뭔가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폄하모가 생기고 타이어가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어깨, 이 어깨도 마찬가지. 이 타이어랑 비슷하거든요. 360도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몸이 이따위로 돼 있다. 이따위로 돼 있는데 이렇게 팔을 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이제 병원 안 오고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찢어지고, 그리고 뭐 퇴행성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아프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몸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치료를 해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거지. 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어깨만 계속 치료하면 효과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좀 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체 정렬, 이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몸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뼈가 막 자라가지고 이제 뾰족뾰족하게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디스크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제 혼자 생각해서 이제 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한테 배워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JSHA라고 하는 건데, 이 JSHA는 이제 신체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한 염증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염증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염증의 근본 원인인 신체 불균형을 바로 잡고, 이 바로 잡은 상태에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있어 보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조적인 접근과 기능적인 접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균형을 맞추어주는 구조적인 접근, 그리고 기능을 이제 개선시키는 이제 기능적 접근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오시면 뭐 어디가 아파서 오시든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척추 사진을 찍습니다. 척추가 이제 뭐 휘어 있는지, 골반이 안 맞는지, 다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그래서 무게 중심선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거를 이제 깔창을 써서 이제 맞춰주는 걸 이제 기본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전 척추 사진을 찍는다.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왜 그렇게 하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람이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이제 구조물인데, 이 움직이는 구조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심축을 맞춰 주는 거거든요. 이 축이 잘 맞아야 이제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 다리에 이제 중심축이 있고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러면 다리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높겠죠. 비효율이 생기니까. 우리 몸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이제 틀어져 있으면 비효율이 생기고, 그 비효율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깔창 같은 걸 써서 이 축을 이제 중심에 이제 맞춰주면 이제 효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치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기능적 접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몸의 안정성은 이제 피드백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 건데, 이제 걷게 되면 우리가 걸었을 때 이제 보행에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다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쉽게 다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발목을 접질린다거나 아니면 자주 넘어진다거나, 그런 분들은 보행에 이제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을 테스트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한발석이나 뭐 쪼그려 앉기나 맨발 체크나 이런 걸 해서 그 보행의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쪼그려 앉기도 잘 안 되고 한발서기도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발서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걷는 행위 자체가 한발서기를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발서기를 하는데 엄청 흔들려. 잠시도 이 몸을 유지할 수 없어. 그러면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걷거나 흔들리고 걷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남들은 안 다치는 길을 나는 가기만 하면 다쳐.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보행 안정성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치료를 해줘야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저기 뭐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막 이러면서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쪼그려 앉기, 이제 한발서기,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보행 안정성을 체크하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료 방법은, 저희가 하는 치료 방법은 구조적, 기능적 접근 방식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통증이 이제 척추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척추의 불균형을 이제 깔창이랑 주사랑 보수랑 운동으로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근거가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 근거를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랭스 디스크레펀시라고 해서 다리 길이 차이과 non specific low back pain이라고 해서 비특이적인 허리 통증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인데, 다리 길이 차이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골반에 이제 변형이 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여러 문헌을 통해서도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환자분들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리 길이 차이가 나니까 다리 길이 차이를 이제 보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깔창을 써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그렇게 치료하는 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보편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남들은 잘 안 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저희가 치료하는 방식이랑 비슷하게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로버트 아르빈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세 불균형이다. 자세 불균형이라는 게 있으면 몸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이제 당기기 위해서 추가적인 힘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깔창을 쓰면 다리 길이가 차이 나서 골반이 안 맞는 부분을 깔창을 써서 이 다리 길이를 맞춰주면 척추가 이제 바로 서는 거는, 그거는
뭐 그냥 누가 생각해봐도 뭐 합리적인 거잖아요. 실제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안 맞는데 많이 휘었는데 좀 깔창을 해서 이제 맞춰주니까 덜 휘게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해보니까 통증에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 그래서 굳이 어렵게 치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깔창을 통해서 저희 척추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신체 여러 부위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아픈데 깔창 써서 안 아프게 한 적도 있거든요. 뭐 발절인데 깔창 쓰니까 덜 저려지고 그런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겠지? 뭐 있는 없는 얘기 아니라면 깔창만 써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깔창을 써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치료 방법, 뭐 주사나 이제 도수 치료나 운동 치료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다른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좀 이해가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주사를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 근데 이 주사 부위가 일반적으로 뭐 의사 선생님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주사하는 부위이긴 한데 그 환자분들은 내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목에다가 왜 주사를 하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치료하냐 하면 크레니오 세이크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두개골과 이 천추는 이제 이 경막이라고 하는 이 구조물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추의 변형이 있으면 이게 두개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두개골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이 천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서로 상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만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여기만 치료하면 되죠. 근데 테스트를 통해서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되면 같이 치료를 해줘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해서 천추에 변이가 생기면 이 변이 때문에 이제 경막에 긴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측만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깔창을 써서 요거 이제 고상을 이제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주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환자분 오셔서 지난번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프다고 해서 주사를 한 환자분인데 환자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픈 부위에다 주사를 놓았냐 물어보시더라고. 뭐 엑스레이에 나오는 거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엑스레이로 나오진 않는데 엑스레이에서 제일 틀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검사를 통해서 제일 문제 있는 부분에 주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뺍시다.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자꾸 하다 보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허리가 아픈데 목에 주사하는 경우도 있고 목이 아픈데 허리에다가 같이 주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제 같이 주사를 하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천추랑 두개골은 이제 경막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사를 통해서 비틀어져 있거나 이제 꼬여 있는 부분을 좀 풀어주면 훨씬 빨리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되고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아팠었나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추의 변이된 그 다리 길이 차이 나는 거는 주사를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창을 써서 이제 균형을 맞춰 주는 게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깔창이 잘 안 쓰이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렇지 뭐 사람이. 효과를 보기에도 너무 긴 시간이 아니야. 쓰면 바로 효과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아닌 사람들은 깔창을 충분히 쓰지 않아서 보통 여쭤보면은 안 하고 계시거나 뭐 다른 신발에 있다거나 그러시잖아요. 신발 왜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주사가 좋은 거는 아무래도 효과가 바로바로 오잖아요. 제대로 이제 진단해서 이제 제대로 주사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프면 그것만 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다리 길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틀어져 있고 하는 거는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지. 제가 그거 해서 다 좋아졌으면 제 위 어려운 거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막 환자를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 거를 이 어려운 걸 제가 왜 하고 있겠습니까? 환자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꼭 그렇게 치료해야 되냐고. 그렇게 치료 안 해서 환자분이 지금까지 저희 병원 오신 거라고. 다른 병원 돌고 돌고 돌다가 여기 오셔서 똑같은 주사를 맞으실 것 같으면 저희 병원에 오실 이유가 없죠. 다른 치료가 있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거 아닐까요? 환자분들한테 이제 교육해 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건강 4종 세트라고 하는 건데 이제 치료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안 돼서 아파지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